당신은 지금 무언가를 사려고 스마트폰을 보고 있진 않았나요? 잠깐 그 구매 버튼을 누르기 전에 생각해 보세요. 충격적인 진실을 알려드립니다. 당신이 가진 모든 물건이 실은 당신의 행복을 빼앗아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더 많이 가질수록 더 불행해지는 이상한 현상,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법정 스님은 이미 오래전에 무소유라는 혁명적 개념으로 이 비밀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최신 심리학 연구들이 이 2000년 된 지혜가 과학적으로 정확했음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의 물건들이 당신의 영혼을 질식시키고 있다면, 버리는 순간 폭발적 행복을 경험할 수 있다면, 여러분은 혹시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 있나요? 조금만 더 돈이 많았으면, 더 좋은 집에 살았으면, 더 좋은 차를 가졌으면, 나는 행복할 수 있을까?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우리가 정말 더 많은 것을 소유함으로써 행복을 찾을 수 있을까요? 우리는 끊임없이 무언가를 소유하려 합니다. 새 스마트폰이 출시되면 이전 모델이 멀쩡해도 바꾸고 싶어지고, 옷장은 이미 가득 차 있는데도 새 옷을 사고 싶어지죠. 더 넓은 집, 더 좋은 차, 더 비싼 물건들. 그것들이 정말 우리에게 행복을 가져다 줄까요? 현대 사회는 소유의 사회입니다. 텔레비전, 인터넷, 거리의 광고판까지. 모든 곳에서 우리에게 더 많이 가져야 한다고 속삭입니다. 더 많이 가질수록 더 행복해질 거라고, 더 성공한 사람이 될 거라고 말이죠. 하지만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은 후에도 왜 그 기쁨은 오래가지 않을까요? 왜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빈 마음을 느끼게 될까요? 어느 날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좋은 직업, 안정된 수입, 멋진 집, 그리고 많은 소유물들. 하지만 그는 매일 아침 일어날 때마다 무언가 부족하다는 느낌에 시달렸어요. 내게 무엇이 더 필요할까? 이 질문은 그를 끊임없이 따라다녔습니다. 그가 새 차를 샀을 때 잠시 행복했지만 곧 그 행복감은 사라졌습니다. 새 집으로 이사했을 때도 마찬가지였죠. 물질적 풍요로움 속에서도 그의 마음은 점점 더 공허해져 갔습니다. 이런 현상은 그분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많은 현대인들이 비슷한 경험을 하고 있어요. 우리는 끊임없이 달리고 있지만 도대체 어디로 달려가고 있는 걸까요? 더 많은 소유물을 향해 달려가는 길 끝에 정말 행복이 있을까요? 오늘 우리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함께 찾아보려 합니다. 소유가 줄어들수록 오히려 마음은 더 풍요로워질 수 있다는 역설적인 지혜에 대해 이야기해 볼 것입니다. 소유는 많아지는데 마음은 점점 더 공허해지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행복은 정말 소유에서 오는 것일까요? 아니면 다른 곳에서 오는 것일까요? 이제 그 질문들에 대한 답을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현대 사회에서 우리는 끊임없는 소비의 굴레에 갇혀 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스마트폰 알림을 확인하고, 출근길에는 음악을 들으며, 회사에서는 컴퓨터로 일하고, 퇴근 후에는 텔레비전을 보며 하루를 마무리하죠. 우리의 일상은 물질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물질적 풍요로움 속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불안감과 공허함에 시달립니다. 왜 그럴까요?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사람들의 행복 지수는 경제적 성장에 비해 크게 높아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경제적으로는 풍요로워졌지만 마음의 풍요로움은 함께 증가하지 않았다는 뜻이죠. 더 많은 것을 가질수록 더 많은 걱정거리가 생깁니다. 집을 사면 대출 걱정, 차를 사면 유지비 걱정, 귀중품이 많아지면 도난 걱정. 소유물이 늘어날수록 마음의 짐도 함께 늘어납니다. 한 실험에서 연구자들은 복권 당첨자들과 심각한 사고로 하반신 마비가 된 사람들의 행복도를 비교했습니다. 놀랍게도 초기에는 큰 차이가 있었지만 1년 후에는 두 그룹의 행복도가
비슷한 수준으로 돌아왔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행복 적응력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우리는 좋은 상황에도 나쁜 상황에도 적응하며 살아갑니다. 새로운 물건을 샀을 때 느끼는 기쁨이 오래가지 않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도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오랫동안 갖고 싶었던 물건을 구입한 후에 그 짜릿한 기쁨이 얼마나 오래 지속되나요? 하루? 일주일? 한 달? 대부분의 경우 그 기쁨은 생각보다 빨리 사라집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 다른 무언가를 원하게 되죠. 이러한 현상을 쾌락의 쳇바퀴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새로운 소유물을 통해 행복을 찾으려 하지만 그 행복은 일시적입니다. 그리고 그 일시적인 행복이 사라지면 우리는 다시 새로운 소유물을 찾아 쳇바퀴를 돌리게 됩니다. 이 끝없는 순환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여기서 우리는 동양의 오렌지에, 특히 불교의 가르침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동양 철학은 물질적 소유보다 마음의 평온을 중요시합니다. 그리고 그 평온은 소유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무소유에서 온다고 말합니다. 무소유, 이 단어를 처음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아무것도 가지지 않는 것? 모든 것을 버리고 산속에서 사는 것? 많은 분들이 무소유라는 말을 듣고 이런 극단적인 이미지를 떠올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무소유의 진정한 의미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무소유는 법정 스님이 그에 져서 무소유를 통해 대중에게 널리 알려진 개념입니다. 법정 스님은 소유하는 순간 우리는 그것의 노예가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물건을 소유하는 순간 그 물건이 오히려 우리를 소유하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물건을 잃어버릴까 걱정하고 더 좋은 것으로 바꾸려 애쓰고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 시간과 에너지를 쏟아붓게 되죠. 무소유는 단순히 물질을 거부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물질에 대한 집착, 욕망에서 벗어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필요한 것은 가지되 그것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는 자세를 말하는 것이지요. 법정 스님은 이에 대해 소유욕에서 벗어날 때 비로소 자유롭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는 소유를 통해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명품 가방, 최신형 스마트폰, 고급 자동차. 이런 것들은 단순한 소유물이 아니라 사회적 지위와 성공의 상징으로 여겨집니다. 하지만 이런 외적인 성취와 소유물이 진정한 행복을 가져다 주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그런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더 복잡하게 만들고 더 많은 스트레스를 주는 경우가 많죠. 무소유의 철학은 우리에게 물질적 소유보다 마음의 평온을 중요시하라고 가르칩니다. 물건이 아닌 경험에 가치를 두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소유를 통한 행복이 아닌 존재 자체의 기쁨을 찾으라고 조언합니다. 우리는 지금부터 무소유의 개념을 더 깊이 탐구하고 그것이 현대 사회에서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 살펴볼 것입니다. 물질 만능주의 사회에서 어떻게 하면 내면의 평화를 찾을 수 있을지, 소유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나 진정한 자유를 경험할 수 있을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무소유는 단순한 철학적 개념이 아닙니다. 그것은 삶의 방식이며 마음의 태도입니다. 그것은 물질에 휘둘리지 않고 자신의 내면에서 행복을 찾는 지혜입니다. 이제 그 지혜에 대해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소유의 철학을 본격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 가르침의 근원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무소유라는 개념을 우리에게 널리 알린 분은 바로 법정 스님입니다. 법정 스님은 1973년에 출간된 무소유라는 책을 통해 소유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나는 삶의 지혜를 전했습니다. 법정 스님은 서울대학교 철학과를 졸업한 후 29살에 출가하여 승려의 길을 걸었습니다. 그는 평생 동안 소박하고 검소한 삶을 살면서도 깊은 사유와 통찰력으로 많은 이들에게 영감을 주었죠.
특히 무소유는 물질 만능주의 시대에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돌아보게 하는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법정 스님은 자신의 경험담을 통해 무소유의 의미를 설명합니다. 책에는 스님이 소중히 여기던 오동나무 화분을 다른 이에게 주고 난 후 오히려 마음이 편안해졌다는 일화가 나옵니다. 소유하려는 마음이 사라지자 그 화분을 더 자주 보게 되었다는 말씀은 무소유의 본질을 잘 보여줍니다. 소유하지 않을 때 오히려 더 자유롭게 사물을 볼 수 있다는 역설적인 진리를 담고 있는 것이죠. 무소유의 철학은 비단 법정 스님만의 가르침이 아닙니다. 이는 불교의 핵심 가르침인 무아와 무집착에 그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부처님은 이미 2500년 전에 모든 고통의 원인이 집착에 있다고 가르치셨습니다. 특히 자신의 소유물에 대한 집착이 많은 괴로움을 낳는다고 말씀하셨죠. 동양 철학에서는 이러한 무소유의 정신이 다양한 형태로 나타납니다. 노자의 도덕경에서는 가지려 하지 않으면 혼란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공자는 덕이 있는 사람은 결코 홀로 살지 않는다라며 물질적 소유보다 덕의 중요성을 강조했죠. 이처럼 동양의 오렌지에는 모두 소유보다 비움의 가치를 중요시합니다. 무소유의 철학은 단순히 고대의 사상이 아닙니다. 현대 사회에서도 많은 이들이 미니멀리즘, 단순한 삶, 자발적인 소박함 등의 형태로 이러한 가치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물질적 풍요 속에서도 진정한 행복을 찾지 못하는 현대인들에게 무소유의 철학은 새로운 방향을 제시해 줍니다. 무소유의 진정한 의미는 무엇일까요?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것처럼 무소유는 아무것도 가지지 않는 극단적인 금욕주의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오히려 소유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나 진정한 자유를 찾는 삶의 태도를 말합니다. 법정 스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가진 것이 없을 때 비로소 온전한 자신이 됩니다. 이 말은 물질적 소유물이 오히려 우리 자신을 가리는 장막이 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종종 자신의 가치를 소유물로 판단하곤 합니다. 내가 어떤 차를 몰고 어떤 집에 살며 어떤 옷을 입는지로 자신을 정의하죠. 하지만 이런 외적인 소유물들은 진정한 자아가 아닙니다. 무소유는 필요한 것만 가지고 불필요한 것은 과감히 내려놓는 삶의 방식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필요와 욕망을 구분하는 것입니다. 필요한 것은 우리 삶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것들이고 욕망은 단순히 가지고 싶다는 충동에서 비롯된 것들입니다. 무소유는 필요한 것은 인정하되 무분별한 욕망에 끌려다니지 않는 지혜를 말합니다. 소유하지 않을 때 우리는 진정으로 자유로울 수 있다. 이 말은 무소유의 핵심을 잘 보여줍니다. 소유는 항상 책임과 걱정을 동반합니다.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그것을 지키고 관리해야 한다는 부담이 생기기 마련이죠. 더 나아가 소유물이 많아질수록 우리는 그것들에 의존하게 되고 그 의존성은 자유를 제한합니다. 법정 스님은 또한 갖지 않으면 잃을 것도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은 단순히 물건을 잃어버리는 것에 대한 걱정을 넘어서 심리적인 집착에서 오는 고통에 대한 통찰을 담고 있습니다. 무언가를 소유하고 있다는 생각이 강할수록 그것을 잃었을 때의 상실감도 크게 느껴지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처음부터 소유의식이 약하다면 그 상실감도 줄어들게 됩니다. 무소유는 버림의 철학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채움의 철학이기도 합니다. 물질적인 것을 비우면 그 자리에 정신적인 풍요로움이 채워집니다. 소유물에 쏟던 관심과 에너지를 자신에 내면 인간관계, 자연과의 교감 등 더 의미 있는 곳에 쏟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결국 무소유란 물질에 집착하지 않음으로써 얻게 되는 마음의 자유, 그리고 그 자유를 통해 경험하는 더 깊은 차원의 풍요로움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소유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소유에 대한 집착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무소유의 철학을 현대 사회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는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는 몇 가지 사례를 통해 무소유의 가치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끝없는 소비에 지친 현대인의 이야기를 생각해 봅시다. 한 연구에 따르면 쇼핑 직후에는 도파민이 분비되어 행복감을 느끼지만 그 효과는 매우 일시적이라고 합니다. 새 물건을 사면 잠시 행복하지만 곧 그 기쁨은 사라지고 또 다른 것을 원하게 됩니다. 이른바 쾌락의 쳇바퀴라는 현상이죠. 서울에 사는 한 직장인은 이러한 소비의 굴레에서 벗어나기 위해 미니멀 라이프를 선택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소유물을 300개 이하로 줄이고 정말 필요한 것만 남기는 실험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물건이 줄어든 만큼 마음의 여유가 생기는 것을 느꼈다고 합니다. 물건을 정리하니 머릿속도 정리되는 느낌이었어요. 무엇보다 소비에 쏟던 시간과 에너지를 다른 활동에 쓸 수 있게 되었죠. 라고 그는 말합니다. 또 다른 사례로 돈과 성공에 집착하던 한 기업가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는 사업에 모든 시간을 쏟아부어 재정적으로는 성공했지만 건강을 잃고 가족과의 관계도 소원해졌습니다. 큰 병을 앓은 후 그는 삶의 방향을 바꾸기로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물질적인 성공을 쫓지 않고 가족과의 시간, 건강, 내면의 평화에 집중하기 시작했죠. 예전에는 항상 더라는 단어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더 많은 돈, 더 큰 성공. 하지만 지금은 덜이라는 단어의 가치를 알게 되었습니다. 덜 일하고 덜 소비하고 덜 걱정하면서 오히려 더 충만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역사적으로도 무소유의 삶을 선택한 인물들이 있습니다. 부처님은 왕자의 신분을 버리고 출가하여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가졌지만 진정한 행복을 얻지 못했고 결국 소유를 버림으로써 자유를 찾았죠. 우리나라의 다산 정약용 선생도 유배 생활 중에 물질적 제약 속에서 오히려 학문적 성취를 이루었습니다. 무소유의 삶은 종교인이나 철학자들만의 것이 아닙니다. 현대 사회에서도 많은 이들이 자발적인 소박함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덜 소비하고 덜 일하고 덜 걱정하면서도 더 만족스러운 삶을 살고 있다고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무소유가 주는 역설적인 풍요로움입니다. 불교적 관점에서 보면 무소유란 아무것도 갖지 않는 것이 아니라 불필요한 집착에서 자유로워지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모든 고통은 집착에서 비롯된다고 가르치셨습니다. 특히 물질에 대한 집착은 끝없는 욕망을 낳고 그 욕망은 결코 완전히 채워질 수 없기에 고통을 초래합니다. 불교의 핵심 가르침 중 하나인 사성제는 이러한 통찰을 담고 있습니다. 고통이 있다는 것, 고제, 고통의 원인은 집착과 갈망이라는 것, 집제, 집착에서 벗어나면 고통도 사라진다는 것, 멸제, 그리고 그 방법으로서의 팔정도, 도제가 바로 그것입니다. 무소유의 철학은 이 가르침의 실천적 측면을 보여줍니다. 행복은 소유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평온에서 옵니다. 이것은 현대 심리학의 연구 결과와도 일치합니다. 심리학자들은 일정 수준 이상의 물질적 안정이 확보된 후에는 소득이 증가해도 행복도는 크게 증가하지 않는다는 이스털린의 역설을 발견했습니다. 오히려 행복은 의미 있는 관계, 내적 성장, 자기 초월 등에서 온다고 합니다. 무소유는 단순히 물질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물질에 대한 집착을 버리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가 소유물을 대하는 태도의 변화를 요구합니다. 내 것이라고 집착하지 않고 일시적으로 맡겨진 것이라는 인식을 가질 때 우리는 소유의 무거움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법정 스님은 비우는 것은 버리는 것이 아니라 채우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물질적인 것을 비우면 그 자리에 정신적인 풍요로움이 채워진다는 의미입니다.
소유물에 쏟던 관심과 에너지를 자신의 내면, 인간관계, 자연과의 교감 등 더 의미 있는 곳에 쏟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내려놓을수록 삶이 가벼워지고 자유로워집니다. 무언가를 소유한다는 것은 그것에 대한 책임과 걱정을 떠안는 것이기도 합니다. 소유물이 많아질수록 그것을 관리하고 유지하는데 더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쏟게 됩니다. 반면 소유를 줄이면 그만큼 마음의 여유가 생기고 진정으로 중요한 것에 집중할 수 있게 됩니다. 무소유는 또한 감사의 마음을 키웁니다. 가진 것에 만족하고 감사할 때 우리는 더 많은 것을 원하는 욕망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불교에서는 이를 지족이라고 부릅니다. 족함을 아는 것, 즉 현재 가진 것에 만족하는 태도는 행복의 중요한 요소입니다. 결국 무소유의 철학은 물질적 소비보다 내면의 풍요로움을 추구하는 삶의 방식을 제안합니다. 그것은 소유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소유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나 진정한 자유와 행복을 찾는 지혜의 길입니다. 이제 무소유의 철학을 우리의 일상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구체적인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현대 사회에서 완전한 무소유는 어려울 수 있지만 그 정신을 실천하는 작은 노력들이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첫째, 불필요한 물건을 정리하는 것부터 시작해 보세요. 집 안을 돌아보며 정말 필요한 것인지 단순히 가지고 있는 것인지 구분해 보세요. 한 해 동안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물건은 과감히 기부하거나 나눔을 실천해 보는 것은 어떨까요? 물건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마음도 정리됩니다. 이것이 정말 나에게 필요한가? 이것이 나에게 진정한 가치를 주는가? 라는 질문을 자주 해보세요. 둘째, 소유보다는 경험을 소중히 여기는 습관을 기르세요. 연구에 따르면 물건을 사는 것보다 경험에 투자할 때 더 오래 지속되는 행복을 느낀다고 합니다. 새 물건을 사는 대신 좋아하는 사람과의 시간, 자연 속에서의 휴식, 새로운 기술 배우기 등 경험에 투자해 보세요. 추억은 망가지거나 낡아지지 않는 소중한 재산입니다. 셋째, 비교하는 습관에서 벗어나세요. 소셜미디어와 광고는 끊임없이 남들과 비교하게 만들고 우리가 가진 것이 부족하다고 느끼게 합니다. 나는 이미 충분하다라는 마음가짐으로 자신의 현재 상태에 집중해 보세요. 타인과의 비교가 아닌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나를 비교하며 작은 성장을 기뻐하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넷째, 감사의 마음을 가지는 연습을 하세요. 매일 밤 잠들기 전 오늘 감사할 3가지를 떠올려 보세요. 평범한 일상 속 작은 행복과 축복들에 주목할 때 더 많은 것을 원하는 욕망이 줄어들게 됩니다. 감사는 무소유의 정신을 실천하는 가장 쉬우면서도 강력한 방법입니다. 다섯째, 구매 전에 잠시 멈춰 생각해 보세요. 충동 구매를 피하고 정말 필요한지 고민하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한 달 동안 사고 싶은 것을 리스트에 적어두고 다시 확인해 볼 때 여전히 필요하다고 느끼는 것만 구매하는 방법도 좋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가지고 태어나지 않았고 결국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습니다. 그 사이에 우리가 소유했던 모든 것들은 잠시 빌려 쓴 것에 불과합니다. 이 사실을 기억할 때 우리는 소유에 대한 집착에서 조금 더 자유로워질 수 있을 것입니다. 소유를 줄일수록 삶은 더욱 풍요로워집니다. 물질적인 짐을 덜수록 마음은 더 가벼워지고 진정으로 중요한 것들에 집중할 수 있게 됩니다. 무소유의 철학은 단순히 물건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내면의 자유와 평화를 찾는 여정입니다.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에게 삶의 방향을 다시 생각해 볼 기회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무소유의 지혜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주었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무소유의 지혜를 통해 내면의 자유를 찾는 여정을 함께 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다음 편에서는 관계 속에서 찾는 불교의 지혜를 통해 더 깊은 행복의 비밀을 나눠드리겠습니다. 당신의 영혼을 속박하는 보이지 않는 사슬들, 그것을 끊어낼 준비 되셨나요? 여러분의 무소유 경험을 댓글로 나눠주세요. 가장 인상적인 사연은 다음 영상에서 소개해 드립니다. 평온한 하루 되세요.